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김예술입니다. 이번 주도 우리 시장은 우리들의 마음을 정말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주 초반은 계속해서 조정이 이어졌고 시장이 정상화를 해가나 싶었을 땐 다시 한번 조정이 이어지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시장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다음 주는 또 실적 발표까지 예정돼 있으니까요. 다음 주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어요. 01786-102, 1023번으로는 전화 주시면 되고요. 지금 전화가 힘드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셔야 신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상담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을 도와줄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머니왕 2부 출발합니다. 네, 머니왕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건데요. 오늘 함께해 주시는 두 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박소은 의원 그리고 이용준 의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이번 한 주가 쉽지는 않으셨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먼저 박소은 의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이번 주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장은 없습니다. 항상 이제 대응하는 그런 이제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거를 오래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당연히. 특히나 반도체 투톱을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고점에서 물려셨다고 하면은 좀 힘든 한 주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이 반도체 투톱과 더불어 가지고 지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 지수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 코스피 지수가 9,300까지 찍어주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하향 국면에 있었을 때는 반등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7,500선 부근까지 21선인데요. 21선 노란색 선입니다. 이 노란색 선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이 반등세가 이제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밑에서 이 반등세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어떻게 보면 증시 자체가 올랐다, 하루 내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뭐 희비가 엇갈린다, 굉장히 힘든 장세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하향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향 추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7,500선을 꼭 딛고 올라가야 된다는 점 지수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코스닥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본다고 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지선 자체가 무너지는 모습인데요. 일단 800선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하향 국면에서는 20선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하향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디가 바닥인지 모를 정도로 코스닥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30주년을 이제 외치면서 코스닥 반등을 외치고 있겠지만은 반등세가 본격적으로 나오려고 하면은 900선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이 만약에 하루에 10% 정도 올랐었을 때가 반등세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낙관적으로 보신다기보다는 냉철한 이 현실 그대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이 다음 주에 유망할 수 있는 섹터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필기구를 필참하셔가지고 제 방송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요, 제가 조선 섹터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반도체, 특히나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섹터뿐만 아니라 많은 섹터군에서 이 포진이 되어 있어서 거래 대금 자체가 들어왔었는데, 이 첫 번째로 뭐 로봇,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꿈틀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선 같은 경우는 꼭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슈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한국을 꼭 집어가지고 한국의 조선과 협력을 하겠다.
라는 어떤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굉장히 일제히 조금 꿈틀꿈틀대는 이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조선 쪽은 아무래도 이슈도 이슈지만 실적 부분에서도 굉장히 괜찮고 아무래도 이제 섹터가 이 굉장히 큰 자금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을 할 때는 조선 섹터로 큰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임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이목이 끌고 있는데요. 제가 현대임스와 더불어 가지고 한 종목 한 종목씩 가격 전략까지 좀 짚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방송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요, 1승입니다. 자, 1승 같은 경우는 정말 1승, 정말 첫 번째 승리 같은 어떤 기념을 가장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 과거에서는 작년도 9월부터 10월 달까지는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조선 섹터, 특히나 기자재 쪽으로는 중소형주가 시장에서 외면을 받으면서 한 10월 달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무래도 이 한 10개월 정도가 이제 거래가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날짜로 상한가를 기록을 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가 바닥에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한가를 기록을 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새말뚝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어떻게 공략을 하냐? 지금 월요일 시초가로 노려보시는 게 바로 상한가 매매고요. 이 상한가 매매부터 시작을 해서 3,800원 부근 그리고 4,200원 부근까지가 새말뚝 1차 자리가 되겠고 만약에 상한가 매매를 노리신다라고 하면은 5,000원을 기점으로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승은 시가총액이 1,20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말씀을 드렸었던 현대임스가 있는데요. 이 현대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은 5,000억 이상이 되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 바닥에서 뭔가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뭔가 바닥을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15,000원을 기점으로 뭔가 슈팅이 제대로 나왔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2만 원까지 봐도 무방합니다. 상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조선 쪽, 특히나 이제 조선 기자재 쪽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요, 삼영엠텍이 있습니다. 이 삼영엠텍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과거에는 한 시가총액 1,000억 원이 넘었었는데 지금 너무 하락하다 보니까 1,000억 원이 조금 모자라는 그런 이제 소형주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받았다가 시장에서 외면받으면서 좀 잊혀졌었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짜로 뭔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움직여주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000원 목표가로 여러분들께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저점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여러분들께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섹터 더 있는데 제가 이 방송, 특히나 이제 머니왕 2부 방송에서 그렇고요. 많은 방송에서도 많이 외쳤었던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미국과 최근에 이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격돌, 지금 좀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봉쇄를 한다든지 이것 때문에 국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었는데 국제 유가는 다시 또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체 에너지인 신재생 에너지가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정부 정책도 분명히 있을 뿐더러 이 최근에 이제 백어데이션 심화가 되면서 이 원유 자체가 좀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신재생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좀 챙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같은 경우는 조선 기자재 중심으로 좀 수익을 노려보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주도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장에 대한 주도주, 즉 말해서 시장에서 지금 최대한 많은 자금을 쏠리고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주도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는 SK 이터닉스가 있습니다. 자,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새말뚝 매매 그리고 20선 타고 돌파 매매까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만 원 기점으로 아래에서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해보시고 눌림목에서 접근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 6만 5천 원 기점으로 슈팅이 제대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 금요일, 목요일 날짜로 돌파 매매가 나왔거든요. 일단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2월달, 3월달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오면서 크게 상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승한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간 흔적은 없거든요. 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40일 기점으로 하나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또 저점 확인되면서 굉장히 저점을 올려가면서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6만 원 아래에서 눌렸었을 때가 가장 맥점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짜로 전고가를 뚫어주면서 돌파 매매가 나왔어요. 이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격돌을 하면서 나중에는 매도세가 사라지면서 매수세만 남아있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자금이 들어가는 돌파 매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거래가 실려주면서 이제 들어 올려주는 게 키포인트거든요. 근데 거래가 들어 올려주면서 뭔가 8만 원 기점으로 아래 위로 흔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랠리를 계속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SK 이터닉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OCI 홀딩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을 보게 되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된 종목들을 선별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어요. 시장에서 주목되어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언제 타점을 노려서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올랐으면서도 충분하게 올랐으면서도 내가 노릴 수 있는 타점을 알아야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인 상승 이제 노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7월 23일 부분이 새말뚝 자리입니다. 여기가 새말뚝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세 등분을 나눠서 윗부분과 중간 부분, 밑에 부분을 노려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금요일자로 슈팅이 나왔었지만은 지금 새말뚝 1차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하시고 30만 원 목표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여기 전고점은 너무나 매물이 크기 때문에 30만 원 목표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은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앞선 두 종목과 똑같이 차트적으로 본다고는 거의 비슷한 흡사한 모습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목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새말뚝이 박혀 있고 지금 새말뚝 1차 부분에 맞닿아 있습니다. 피레침을 내세웠지만은 제가 봤었을 때 물량을 한번 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를 노리신다고 하면은 다시 또 20만 원 기점으로 상방을 열려 있기 때문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섹터로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봇 섹터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로봇 섹터 같은 경우가 작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굉장히 좋았던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섹터가 충분하게 눌려주면서 꿈틀꿈틀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섹터만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봐보실 게 아니라 반도체 섹터에서 몰렸던 자금이 순환매가 나오면서 여러 섹터로 이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 여러분들께서 좀 중요하게 봐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필두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필두로서 로봇 섹터들은 항상 이 실적과 어떻게 보면 제휴, 협력을 맺으면서 상장할 수가 있는 큰 빅사이클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한 종목 한 종목 가격 전략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렌시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많은 종목이 있겠지만은 그런 종목은 굉장히 무겁고 장기로 이제 끌고 간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음 주에 한번 노려보면 좋은 종목들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새말뚝 자리로 따지면은 올해 5월 7일 부분입니다. 새말뚝 박히고 나서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를 노리고 5월 20일에 한번 슈팅이 나와서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하고 떨어지면서 개미 물량을 많이 털었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6월달, 7월달 총 2달 동안이나 굉장히 많이 내리면서 개미 물량을 털었는데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7월 21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고가놀이가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맞닿아 있는 자리가 바로 새말뚝 1차 자리고요. 아직까지는 상방이 열려 있다 보니까 저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렌시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맥이 있습니다. 스맥 같은 경우도 개미를 굉장히 많이 털었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2,300억 정도 되는데 개미 물량 같은 경우는 2월 달 그리고 3월 달, 4월 달 부분 한번 체크가 됐고 그 다음에 4월 말일 날 한번 거래량이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이 거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단봉으로 끝났다는 건요. 아무래도 짧은 시간 내, 짧은 가격 내에 큰 물량이 주고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자리가 바로 손바뀜 자리입니다. 손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한 달, 두 달, 세 달, 총 6개월 동안이나 작업을 한 다음에 바닥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상방이 또 열려 있기 때문에 5,000원 기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종목으로는 PS 일렉트로닉스가 있는데요. 이 PS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새말뚝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새말뚝이 4월 13일 날 바뀌고 나서 쭉 고가놀이가 나오고요. 이 고가놀이가 나온다고 하면은 새말뚝 3차 부분까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3차 부분까지 딱 지지 나오고 바로 상한가를 달성을 하면서 다시 또 고가놀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8,000원 구간까지 매물을 소화하고 나면은 10,000원 구간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 저가 유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섹터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박수훈 의원과 다음 주 전략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이었어요. 한미 간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조선업종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신재생이었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두각을 보였었는데요. 국제유가 급등하면서 영향 미쳤던 종목들 그리고 마지막은 로봇 섹터까지 조금 더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용준 의원의 전략도 세워볼까 합니다. 위원님, 네네. 이번 주 힘들지 않으셨어요?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만만치 않긴 하지만 그래도 보이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앵커님 말한 것처럼 이제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코스피가 4번의 사이드카가 나왔고 매수건, 매도건 그리고 코스닥은 3번의 사이드카가 나왔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수급들이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은 하락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항상 공부방이나 시청자분께 말씀드릴 때는 상승장, 코스피나 코스닥 상승장일 때는 비중 베팅도 좀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시기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하락장, 실적 시즌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시장을 잘 견디면 또 좋은 장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번 주는 변동성이 가장 큰데 키워드 2개를 드리면 지수에 대한 부분 하고요. 두 번째는 유가에 대한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지난주부터 반도체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실적은 잘 나오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고 또 다음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라가는 섹터와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섹터와 종목 안내해 드릴 테니까 메모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주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는 방송 잘 안 보긴 하지만 지금 다 하락장에서 올라가는 것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중복되는 내용 같아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있었고 한국과 미국의 협력을 통해서 미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업을 만들겠다, 조선 역량을 갖추겠다 이런 이슈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핵심은 보통 개소식을 하거나 MOU를 체결하면 명목상 의제만 주고 그 다음엔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 상무부 장관이 말하기를 우리는 숫자로 증명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선주는 낙폭 과대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많아요. 어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은 조선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1,500 규모의 조선 동맹 본격화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말했죠. 회의만 하는 건 아니고 선박 숫자로 평가하겠다. 이게 바로 어제 기사예요. 7월 24일 날 기사이기 때문에 기사도 확인하시고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법이나 뭐 차트나 이게 다 중요하긴 하지만 종목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섹터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는 한번 하락장에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장벽이 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역 내에서 만들어진 그 배만 자기가 취급하겠다 그러는데 그저께 트럼프가 말하기를 한국이나 역외,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만든 군함도 그 규제를 깨고 들여오겠다 그랬기 때문에 한국 기업 투자 지원을 약속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이 이번 그 개소식에서 미국과 함께 해양 강국을 재건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선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많은 종목들이 좋은데 저도 두 종목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거래대금 터진 현대힘스가 저는 가장 우선 좋아 보인다 말씀드릴 거고요.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락을 굉장히 많이 했던 종목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들어왔던 시즌들이 있는데 이때 거래대금은 코스닥
150에 편입된다는 이슈로 한번 들어왔지만 그 지수가 또 밀리면 또 많이 밀렸죠. 근데 지금 어제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개소식의 첫 번째 수혜이고 물론 상한가 간 종목도 있지만 거래대금만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대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매물대가 있긴 하지만 이 120선 돌파하면 전고점까지는 바로 월요일 날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HD 현대중공업하고 HD 현대 3호로부터 연간 매출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주에 대한 매출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한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차트만 봤을 때는 미국과 한국 양국의 조선업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는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힘스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근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도 이제 폼이 있는 것처럼 종목도 근본이라는 게 있는데 근본적으로 대장주는 하나오션이에요. 하나오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이 작년 한 해 조선업 중에 가장 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길게 보면 저도 올해 방송을 했으니까 작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400%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물론 400% 끝까지 고점 매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강한 종목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삼성중공업도 좋고 HD 현대중공업도 좋은데 저는 하나오션을 강조했던 이유가 그때 방송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자리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보시면 차트 다시 가까이서 보면 지금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점이 보시면 전고점 그러니까 지지 라인이 나와 있는 자리거든요. 보시 차트를 그어보면 이런 구간, 이 밴드 구간 금액으로 하면 75,000원, 뭐 8만 원 자리가 밴드의 지지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지지받는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되지만 여기 핵심은 앞에 매물대들이 많잖아요. 조선업 다 그래요. 지금 종목들 코스피도 그렇고 국가 대비 30% 40% 정도 빠져 있고 저는 이제 미국 증시도 보는데 나스닥 또한 30% 40% 정도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즉 하락이나 지금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고 인지하시되 앞에 보시면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의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개소식에서 미국 조선 협력에 대한 함정, 인력, 공급망에 대한 부분에 MOU를 3건 정도 체결했다고 하니까 이 MOU가 실제로 계약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오션, 현대힘스 우선 두 종목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도 똑같이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가장 좋아요. 기사를 봤더니 SK하이닉스는 고가 대비 40%가 빠졌는데 55% 오른 종목이 있다. 이게 SK이터닉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포인트로 말씀드리기에 목요일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처음에 전쟁이 재발했을 때는 어느 정도 하고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면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WTI 유가 선물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60달러까지 하회했다가 지금 갑자기 25% 이상 올라가면서 90달러에 직면했거든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의 급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투자 심리가 개선됐는데 여기 핵심은 신재생에너지라는 게 바로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니죠.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하지만 지금 시점에 유가의 불안정성을 계속 확인하는 시점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는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럴당 60달러까지 하회했던 유가가 올라가고 있다. 곧 100달러 될 것 같아요. 지금 90달러에 직면해 있고 그리고 보고서에 따르면 봉쇄가 만약에 길어진다면 호르무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협들을 다 봉쇄한다고 그러잖아요. 연일 이란은 관련 국가들의 배를 공격하고 있고 또 미국은 또 이란 배를 공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길어진다면 유가는 16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지금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대한 부분대로 물론 전쟁이 길어지면 안 좋긴 하지만 제가 또 기사를 보니까 이란에 대한 부분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란이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끝은 육군이 들어가서 점령해야 끝나는데 이란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큰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면전이 시작되면 전쟁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났거든요. 하지만 기사가 한 주도 안 나오는 것처럼 이게 장기화되면 유가에 대한 부분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보니까 AI 인프라 대체 에너지로도 투자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이란 무역 충돌로 국제 유가는 급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단기적으로 우선 흐름이 나왔지만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은데 대장주는 딱 정해져 있어요. 다들 말하시는 SK이터닉스란
이터닉스인데 이터닉스가 대장주예요. 제가 이제 올 초에도 SK 이터닉스 공략을 했고 SK 이터닉스가 지금 신고가 자리에 나올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대장주를 공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대장주가 빠지더라도 대장주는 차트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대장주가 빠지더라도 추세 전환되고 다시 한번 흐름이 들어온 다음에 대장주는 어떤 종목보다 강하게 갈 것이다.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 추세 하방에서 추세가 전환됐죠. 이미 이제 6월 초 중반에 전환된 다음에 이쪽으로 고점을 돌파하다가 상한가를 들어가고 어제도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SK 이터닉스 더 보시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기사를 보면 코스피 지수가 한 달 동안 8,000에서 7,000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래도 그 와중에 55% 넘게 올라간 종목이 유일한 종목이 SK 이터닉스입니다. 이터닉스이고 제가 이제 매주 공개 방송하는데 수요일 날 하락장에도 매도 사이드가 걸릴 때도 제가 SK 이터닉스와 SK텔레콤을 종가 베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날 수요일날 공방 끝나고 상한가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만큼 강한 종목이니까 아직도 추세 살아있다. 수요일날 종가 베팅 자료 말씀드렸기 때문에 SK 이터닉스 더 보실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신재생 에너지의 원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흐름이 또 나쁘지 않은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SK 이터닉스처럼 목요일 날 상한가를 가고 어제도 급등이 나왔는데 굉장히 높은 윗꼬리로 마감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한 것이라면 월요일도 SK 이터닉스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둘 다 급등 또는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신재생 에너지 중에 태양광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39%가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태양광인 사업이라는 게 이제 돈을 버는 사업이냐가 중요한데 이게 제가 주식을 할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 숫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숫자가 찍히고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이 바닥에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국제 유가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태양광, 풍력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의 경제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 종목 월요일 날 좋은 흐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약간 계절적 테마인 내용인데 제가 그 계절적 테마는 제 마지막에 말하는 테마는 가장 강한 걸 먼저 말하고 중간에 말하고 마지막은 약간 테마성 종목을 말씀드리는데요. 폭염 관련 테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덥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굉장히 덥고 유럽은 엊그저께 그 뉴스를 보니까 에어컨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벽걸이 창문형 에어컨을 사기 위해서 뭐 싸움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날씨를 보면 일본도 지금 36도에 40도 가까이 덥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여름에 대한 부분은 폭염 관련주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덥고 고온이고 갑자기 비도 굉장히 많이 오고 다습하고 장마철에 폭염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폭염 관련주가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장 초반 월화수 정도는 또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폭염에 대한 이슈가 점점 커졌어요. 제가 어릴 때만 보더라도 제가 34도 이때도 엄청 덥다고 그때 뉴스에 나오거나 그랬는데 지금 34도는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폭염 관련주 보시면 좋은데 첫 번째 종목은 위닉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닉스는 에어컨보다는 제습기에 좀 특화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사를 봤더니 제습기와 공기청정기 분야에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전업체인데요. 그러니까 한 14초에 한 대씩 만들고 있지만 그것도 지금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친 스톱 때문에 대목을 만났다고 하니까 위닉스가 어제 상한가 들어갔어요. 위닉스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최근에 보면 7월 말에도 상한가를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쭉 내렸다가 다시 어제도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 폭염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장마도 지금 굉장히 그 산발적으로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닉스를 한번 대장주로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약간 테마성이고 변동폭이 큰 종목인데 파세코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세코는 딱 생각할 때 창문형 에어컨의 대장은 파세코.
제습기의 대장은 위닉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파세코도 7월 초반에 상한가를 한번 하고 연일 없이 빠지다가 어제 윗골이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파세코도 한번 월요일, 화요일 괜찮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파세코는 창문형 에어컨과 제습기를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이고요. 지금 유럽이 폭염 때문에 난리인데 특히 이제 프랑스라든지 이런 쪽은 에어컨 자체를 설치할 수 없게끔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오래된 건물이고 외관을 망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저는 좀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사람이 더워서 힘들어 죽겠는데 외관 때문에 그걸 안 한다, 실리를 추가하지 않는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창문형 에어컨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세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K 에어컨이 불티나게 팔린다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제습기는 위닉스, 그다음에 창문형 에어컨은 파세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용준 의원과도 다음 주 시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겹치는 섹터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이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두 분 모두 모아주셨습니다. 마지막은 폭염 섹터였죠. 여름이 이제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여름과 관련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저희가 다음 주 시장 전략 세워봤고요. 이 전략들 정리해보면서 이제는 저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 내 종목을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지 고민이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연결이고요. 전화 연결 힘드신 분들은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 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다 남겨주셔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예. 고민이신가요? 테크인 테크인 고민이시군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58,000원에 10%거든요. 네, 매수가 지금 현금이 좀 많이 있는데 네. 요거를 좀 추가 매수 좀 해가 단가를 좀 낮추고 싶은데 얼마에 추가 매수해야 되는가 싶어 궁금해가 전화드려봤습니다. 네, 매수가는 58,000원, 비중 10%인데 현금 네. 비중이 어느 정도 있으니 추가 매수를 언제 할지가 고민이신 거군요. 예. 네, 그럼 이 점을요. 박수훈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박소훈입니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이 테크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기업인데 매수하신 매수가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 매수도 이제 괜찮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예. 네, 일단 이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매도가 조금 있거든요. 최근에 공매도가 조금 있어가지고 이 외인들하고 이제 기관들이 좀 격돌이 되는 그런 시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 흐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개인들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을 뿐더러 기관이나 외인들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요. 예. 일단 제가 봤었을 때는 외인들 매물을 조금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의 세력이 바로 외인들이거든요. 이 외인들 세력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급증을 해 있는 이 부분을 이 공매도 비율과 더불어서 같이 본다고 하면은 공매도 비율이 굉장히 좀 많이 껴 있었던 그 자리가 이제 나오는데 이 공매도 부분이 얼마냐면요. 4만 원 초반 부분입니다. 4만 원 초반 부분에서 이 공매도가 상환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제거가 된다고 하면은 주가가 좀 가벼워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4만 원 초반 부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4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4만 3천 원 부근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비중을 한 10% 정도 더 추가로 했다가 이제 목표가는요. 제가 이 주봉 차트를 확인해 보니까 주봉 차트 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만 원을 목표로 두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반도체 섹터 일제히 어떻게 보면 조정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이 테크인 같은 경우는 괜찮은 종목이라서 6만 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상담 종목은 테크윈이었습니다. 4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 고려해 보시고 목표 주가는 6만 원까지 잡아보시고 꼭 수익으로 연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은행을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만 원대고요. 비중 10% 종목입니다. 손절, 매도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셨고 현금은 있으시대요. 그래서 추가 매수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 같아요. 이용준 의원님. 네네. 이 종목이 올라갈 때는 2만 원대까지도 그렇죠. 올라갔었는데 최근엔 좀 조정이 있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빠지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시장 하락에 의해서 좀 빠졌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저는 굉장히 견고하다는 느낌이 있고 빠진 폭도 크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주은행 보셔야 될 게 일정을 하나 확인하셔야 되는데 다음 주에 FOMC 금리 발표할 거잖아요. 은행주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호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좀 안전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워낙 증시의 변동성이 크니까 또 안전한 걸 원하시는 분은 또 은행 쪽으로 자금이 또 몰린다는 이슈도 있으니까 제주은행 저는 우선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추가 매수한다고 하시면 지금보다는 본인 추가 매수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좋은 흐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제주은행이 하락했다고 하지만 하락폭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크진 않아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약 30%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매수가 자체도 높지 않으시니까 10,000원짜리니까 매수가가 10,000원인데 9,200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지라인 앞단으로 보면 앞 지지라인을 지지받고 있으니까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만 상승 나오면 본인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홀딩해서 오래 갖고 가느냐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하느냐 이런 관건인데 저는 우선적으로는 매수가 위로 올라가면 매도하고 현금 확보하고 계시다가 추세라는 게 중요한데요. 증시 추세, 그러니까 핵심은 코스피 증시 추세나 코스닥 증시 추세, 외국인 수급을 봤을 때는 여전히 약간 하방에 대한 경직이 좀 있기 때문에 그 하방이 좀 변곡 바뀌어질 때 그 시점이 아마 7월 말에 빅테크 기업 발표하면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현금 확보하시고 번져 놓으면 매도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 제주은행인데요. 이 종목 다음 주에 시장 상승 나온다면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더 끌고 가기보다는 현금을 조금 챙기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기대감도 열어주셨으니까 조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인데요. 이번에는 FST 같이 볼게요. 매수가는 43,000원, 비중 8%입니다.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반도체 생산 장비 업체고 올 상반기에 아마 매수를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박수훈 의원님, 네네.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쭉 조정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앞으로도 그러진 않을까요? 네, 앞으로도 조정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43,000원이었으면은 아무래도 뭐 4만 원 깨졌었을 때 좀 손절을 좀 고려하고 짧게 좀 치고 나가야 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지금 주가가 2만 원이 안 되죠. 2만 원이 안 되고 일단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사도 오래 끌고 가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뭐 기업 보게 되면은 기업을 밸류로 따진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주가랑은 좀 상관없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는 하는데 제가 이 재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가 제일 걸리냐면은 부채 비율이 좀 걸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든지 매출,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것들이 좀 존재를 해야 주가가 좀 들어올리는데 일단 뭐 펠리클이라든지 온도를 조절하는 이 칠러 장비가 매출의 핵심인 만큼이나 이 매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눈에 띄게 회복이 되어야 이 종목이 좀 이제 수급들이 좀 쏠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은 이 부채 비율 자체가 최근 한 3년 동안이나 이 100% 넘게 이제 지속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해소를 하면서 이 매출이라든지 실적 부분에서 좀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조금 더 이제 탄력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은 지금 3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개월수로 따지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거의 4달 반 정도가 이제 거래가 없으면서 줄곧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 이런 종목을 계속적으로 들고 간다고 하면은 계좌가 메마를 뿐만 아니라 마음도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하루라도 빨리 탈출한다고 하면은 지금 비중이 8%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비중을 세게 태웠다가 반등 나온다고 하면은 1%대, 2%대라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탈출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역배열 상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래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던지 아니면 밑에서 밑에 라인은요 2만 원 아래에서 비중을 좀 세게, 지금 8%이기 때문에 한 20% 태웠다가 반등이 1%라도 나오면 그때는 좀 탈출하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FST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최근에 좀 이어졌는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비중을 좀 많이 들어가서 탈출하는 전략으로 소개해 주셨으니까 이 방법도 같이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이어갈 텐데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TV 볼륨 좀 줄여주시겠어요? SK 스퀘어. 네, SK 스퀘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시청자님. 112만 5천 원에 10%입니다. 아, 네. 112만 5천 원의 비중 10% 종목이군요. 자, 이 종목 여보세요? 최근에 변동성이 큰데, 네,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이용준 의원님 도와주세요. 네, 제가 바로 설명드릴게요. 우선 SK 스퀘어는 저는 이제 시청자의 매수가가 그래 높지도 않고 매수가 자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선 저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거라 생각됩니다. 일정을 몇 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또 공방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7월 말부터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를 하는데 구글도 이미 발표를 했고 인텔도 발표했죠. 다음 주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남아 있는데 구글도 굉장히 잘 나왔죠. 캐펙스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 이것 빼고는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왔고 인텔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내 증시는 매도 사이드가 나왔는데 SK 스퀘어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SK 스퀘어 같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을 대부분을 잡고 있는 종목들은 지수를 따라가기 나름인데요. 차트 보시면 시청자의 매수가가 그래도 높지 않고 지금 어제 종가가 111만 7천 원이거든요. 거의 이제 본전 부근인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언제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실적 발표를 확인하시면 좋은데 29일 날 다음 주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있거든요. 실적 발표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차트상으로 보거나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봤을 때는 반도체 하방은 좀 과하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하락하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단기 차익 물량도 있고 외국인 매도세도 있긴 하지만 어차피 2028년까지는 메모리에 대한 수요,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이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 추매하시는 것보다는 29일 전으로 실적 발표,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를 확인하시고 흐름이 나올 거예요. 상승이냐 하락이냐 나오면 그때 추가 매수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 안 하셔도 지금 가격 자체는 크게 높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스퀘어입니다. 이 종목도 문의가 많이 오는데 시작의 영향 잘 파악하셔서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이어갈게요. 이번에 뉴로메카 같이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76,000원, 비중 100%네요. 모든 비중을 실으셔서 그래서 고민이 많으시군요. 어떻게 대응할지 너무 걱정입니다. 기다릴까요? 일부 손절할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박수은 의원님. 네. 로봇이 잠잠하다가 이번 주에 좀 꿈틀꿈틀 됐습니다. 네.
이 종목 차트를 쭉 놓고 보면은 정말 힘든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주식 전문가는 신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이제 구제를 하려고 하면은 이 국가적으로 이제 개인 파산이라든지 개인 회생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유로메카 같은 경우는 2026년 1월 달에 이제 삼성그룹에서 인수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고요.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냐 뭐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섰던 종목인데 그 뒤로 보면은 기대감이 좀 사라지고 그다음에 이 종목에 대한 현실 이제 실체를 좀 알았을까요?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분석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유로메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이 당시가 이제 삼성그룹에서 인수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원래 밸류로 따진다면 3만 원짜리 종목이었는데 13만 원까지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계단식으로 하락하면서 지금 원래 밸류로 다시 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업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재무도 이 적자가 지속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을 뿐더러 재무 비율로 보게 되면은 부채 비율이 700%, 5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안 좋은 소식은 공매도 비율이 7월 23일 목요일 날짜죠. 목요일 날짜로 37.9%나 있습니다. 이 공매도라는 거는 아무래도 주가가 내리는 어떤 그런 작용을 좀 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시장에서 잊혀진 종목에서도 특히 로봇이라 그래가지고 다 오르는 게 아니고요. 로봇에서도 이제 선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7.9%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수가까지는 절대 오지 않고요. 지금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37,000원, 38,000원 구간까지는 나올 거기 때문에 100%라서 일단은 기다렸다가 반등 시 나온다고 하면은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될 것 같고 국가적으로 뭐 개인 파산이라든지 개인 회상 이런 게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등 나오면 비중 100% 전부 다 매도 생각하셔도 될까요? 일단 반등이 크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절반을 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상황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반등이 다시 또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올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한 번에 모든 종목을 다 매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등 나오면 절반 정도, 그리고 추세 보다가 조금 더 상승 나오면 나머지 종목도 매도하는 전략으로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스맥이요. 아, 스맥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5,000원에 10%예요. 아, 5,000원 매수가고요. 비중 10% 종목입니다. 네, 장비단의 기업인데 최근에 추세가 약간 올라오고는 하네요. 어떤 점이 고민이세요? 아, 이게 조금 추가 매수해서 단가가 조금 맞춰놓은 건, 조금 내려놓은 건데, 네. 이게, 조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매수가 근처에라도 오면 손절을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하네요. 아, 그러시군요. 추가 매수도 한 차례 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용준 의원님. 네, 시청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네. 스맥 그래도 지난주에 로봇주들 흐름이 나와가지고 로봇주로 편입돼 있고 공작기계 관련주니까 테마는 로봇주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반등이 나왔던 거는 로봇주로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시장이 사실 매수가는 5,000원이잖아요. 근데 스맥이 가장 큰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이 적자였더라고요. 적자인데 이제 그것보다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스맥이란 종목이 최근 들어서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는 거래대금이 거의 없이 하락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일평균 거래대금이 100억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번 주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 주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로봇주가 한 차례 더 바람이 불어가지고 거래대금이 막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시청자님이 사실 매수가인 5,000원까지는 이게 한 방에 올라갈 수 있죠. 상한가 한 방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시나리오 하나.
두 번째는 다음 주에 만약 로봇주가 이번 주처럼 흐름이 안 나오고 로봇주가 만약 빠진다고 한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손절하는 것보다는 기다려 보실 생각인데, 그래도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인 게 지금 2,500원짜리가 딱 지지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하락은 안 나올 것이다. 그리고 두 가지 시나리오는 다음 주에 정말 운이 좋게 로봇주 갑자기 또 이번 주처럼 올라온다면 시청의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로봇주 흐름이 안 나온다면 좀 장기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스맥 같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스맥입니다. 저점은 확인을 한 것 같고요. 만약에 다음 주에 시장의 분위기 봐서 로봇주의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전략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LG전자 26만 8천원에 30%요. 네, LG전자 매수가 26만 8천 원, 비중 30% 종목이네요. 네, 그것도 못하기 위해서 그 정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혹시 올해 들어가신 거예요? 네, 올해 제 전수항 온다 해가지고 아, 그 그러시군요. 시기에 올라갔는데 이게 선별을 못 해가지고 아, 계속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최근에 젠슨황 관련해서 모멘텀 있을 때 진입하셨고 추가 매수도 한 차례 하셨다고 하네요. 박선희 의원님, 네네. LG전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박서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LG전자가 이렇게까지 많이 오른 거는 사실 저도 주식을 하면서 이제 본 적이 없는 그런 이제 가격대라서 그 가격대에 잡으셨잖아요, 그죠? 네. 네, 일단 LG전자가 뭐 문제가 있거나 뭐 안 좋은 종목이라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너무 많은 기대감으로 이렇게 큰 종목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물렸을 것 같은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자면요. 네. 일단 주봉상 차트, 그러니까 이 종목을 좀 땡겨 봐가지고 역대급이죠. 사실 뭐 지난 과거 10년 동안 봐도 지금 주봉 차트를 아무리 땡겨봐도 이 가격대가 나올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지금 보면은 원래 밸류로 따지면은 한 10만 원대, 1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종목이었고, LG 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오르는 종목이 아니에요. 근데 이 종목을 누가 올렸냐라고 살펴본다고 하면은 자, 볼게요. 지금 개인하고 외인밖에 없었습니다. 즉 말해서 이 급등하는 구간에서 보게 되면은 개인들이 엄청 많이 샀고, 그다음에 외인들이 그 물량을 다 먹고 소화를 해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제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개인들만 이 가격대,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대에 들고 있는, 지금 가격대가 사실 25만 원 윗부분은 전부 다 개인들만 갖고 있어요. 개인들만 갖고 있고 외인들이나 기관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다시 또 외인들하고 기관이 수급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가 있어요. 기술적 반등은 25만 원 부근까지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요. 일단 26만 8천 원이 매수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단가를 낮춘다고 하면은 20만 원 아래에서 단가를 낮추셔도 됩니다. 어차피 LG전자가 무너지거나 이제 망하는 종목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20만 원 아래에서 조금 더 비중을 태우시던지, 아니면 25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었을 때 좀 손절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올 초에 참 기대감이 컸던 기업인데 솔직하고 날카롭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20만 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든 아니면 매도하는 전략이든 두 가지 방향으로 고민해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고민해보시고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후성 볼게요. 매수가는 18,200원, 비중 90%. 이번에도 비중이 좀 많습니다. 손절을 해야 될지, 월급을 받으면 물을 타야 할지, 혹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질문 주셨는데, 반도체, 특수가스, 네네. 배터리 소재 관련한 기업입니다. 이용준 의원님. 네네. 네. 월급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 만약 본인이 이제 중장기로 후성을 보시는 분이라면 재무제표를 보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은 다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나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에 지수 업황에 따라서 하락이 나온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후성 혹시라도 더 사실 생각이 있으면 월급 때 조금 더 사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 차트 먼저 보고 말씀드리면 언제 후성을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후성을 만약에 과거에 매수하셨다면 이때 수익이셨을 테고 만약 이때 물리셨다 하면 또 이때 수익이셨을 텐데 이제 매도를 안 했다는 거는 더 간다는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7월 정확히 말하면 6월 19일을 피크로 해서 코스피 지수가 9,000에서 지금 6,900까지 빠졌잖아요. 이 시기를 그대로 후성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분석을 해야 된다면 차트적으로는 좀 내려와 있는 자리니까 더 사실 거면 이제 재물을 보셔야 되는데 재물을 보면 작년의 영업이익보다는 올해가 2배 정도 좋고요. 내년도 한 40% 올라가고 내후년도 올해 대비 2배 정도 좋으니까 후성은 월급 받으시면 좀 중간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평단을 낮추셔가지고 올해는 좀 꾸준히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후성은 추가 매수도 괜찮다라고 접근해 주셨으니까요. 월급 받으면 조금 더 길게 보시는 전략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한 번 더 이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1승 같이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7,290원, 비중 5% 종목입니다. 조선주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 주 조금 기대감이 있어서인지 조선주에 대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종목 어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아주 오래 기다리셨다고 해요. 추가 매수한 후에 평단가를 낮춰서 탈출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박수원 의원님, 네. 괜찮은 접근인가요? 네, 괜찮은 접근인데 네. 제가 매수가로 보나 비중을 보나 이분 같은 경우는 계좌가 종목 백화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되어 있는데 5%씩 이렇게 동전 이제 깔아놓듯이 깔아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종목이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때 이렇게 많이 깔아둔다고 해가지고 튀어 오르면은 그놈 잡고 그다음에 요놈 튀어 오르면 요놈 잡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종목은 집중 매매도 전혀 안 될 실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실력이 없으면은 집중 매매도 안 되고 이 포트에 보게 되면은 한 5종목이 가장 건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종목을 회전을 하면서 이 회전율을 높여가는 게 가장 좋고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1승 같은 경우는 지금 추매를 분명히 해야 되죠. 해야 되고 지금 5%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15% 정도를 채워 넣으면서 20% 정도를 채워 넣으면서 5,000원을 목표로 두고 조금 슈팅이 나올 때 그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보게 되더라도 지금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해 있기 때문에 이 상한가 다음에 이 월요일 날 보게 되면은 시초가로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비중을 15% 정도를 태웠다가 이제 5,000원 위로 한 6,000원 목표로 잡을게요. 6,000원 목표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종목을 매매하기보다는 좀 5종목으로 좀 추려가지고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1승 조선주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 상황인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전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저 삼천당 제약요. 삼천단 제약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6만 3천 원요. 네. 매수가 16만 3천 원이고요. 비중은 어느 정도세요? 50%요. 비중 50% 종목이군요. 이 종목 최근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10일 전쯤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어제까지도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종목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될지 이용준 의원과 네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험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매수가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매수가나 소리가 좀 안 들리는데. 네, 이거 매수가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최근 10일 전에 매수했다 하셨으니까 하락이 이제 크게 나올 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대비해서는 현재가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하실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트 좀 보고 말씀드리면 지지 라인은 지금 딱
삼천당제약이 15만 원 정도, 지금 매수하시는 16만 원 정도가 지지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올랐던 걸 다 무시하고 과거에 가장 낮았던 구간들을 연결해 보면 지금 매수 구간까지는 좀 지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좀 그 기법으로 말씀드리면 핫다를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핫다를 하시고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저께 이번 주에 상한가 봉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다고 생각들고, 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아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해요. 상한가하고 또 하한가하고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생각이에요. 저는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제약바이오주 흐름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시청자분들과 공부방에 말씀드리는 게, 저는 제약바이오 잘 안 하는 이유가 FDA를 임상을 통과할 거라는 기대감 자체가 위험한 리스크라고 생각하고요. 대부분 통과를 못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렇기 때문에 엊그저께 코오롱 티슈진도 하한가가 4번인가 3번 갔고, HLB도 하한가가 2번 갔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시되,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확률이 더 크다. 더는 안 빠질 것 같다. 하지만 혹시라도 전저점인 15만 원을 깨지게 되면 그 아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감안하고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삼천당제약까지 얘기 나눴습니다. 삼천당제약 고민이 깊으셨을 텐데 조금 전략도 참고해 보셔서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 이어가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저 대덕전자인데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2만 5천 원에 20%. 네, 매수가는 12만 5천 원, 비중 20%, PCB 제조업체 대덕전자입니다. 어떤 게 가장 고민이세요? 그저께부터 올라갈 듯 하다가 자꾸 밀리는데, 이걸 네. 손절하고 종목 교체를 해야 되냐. 안 그러면 지금 뭐 홀딩하고 갖고 있으면서 조금 더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그 판단이 안 서서 이렇게 전화 드렸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게 고점에서 매도를 못 하셔서 팔아야 할지 아니면 이 종목을 조금 더 보유할지, 박소은 의원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박소은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일단 대덕전자를 매수하셨는데, 대덕전자가 어떤 기업인지는 아시고 매수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설명을 좀 생략을 하고요. 이 대덕전자가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매수한 가격이 고점이라는 거는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 대덕전자를 매매하고 어떤 종목이든지 매매를 할 때 우리가 일봉 차트를 좀 땡겨보면서 이 가격,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의 지금 이 가격이 정말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확인하는, 이렇게 그림을 좀 연상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봉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은 20년도부터 이제 최근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인데 네. 쭉 하고 올랐죠. 원래 밸류로 따지면은 2만 원 아래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르고 19만 8천 원까지 올랐다가 쭉 하고 다시 내려오거든요. 네. 근데 이 하향 추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지 않고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쭉 하고 오르고 쭉 하고 내리는 거는 일단 모든 주식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지금 쭉 하고 올랐다가 쭉 하고 다시 내려 있는 형국에서 이제 잡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서 급락이 나오는 거는 좀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 단기적인 추세를 본다고 하면은 반등세가 한 번, 두 번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2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이 반등 구간이 맞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좀 고점이긴 하지만은 제가 봤었을 때 10만 원까지는 가격 밴드가 올 것 같거든요. 하향 이제 국면에서 이제 있었을 때. 근데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12만 5천 원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비중을 좀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은 10만 원 정도에서 비중 한 10% 정도 태웠다가 반등 나올 때는 그때는 미련 없이 떠나보내시고, 다음부터는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을 잡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12만 5천 원 매수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꼭 수익으로 연결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현대임스 같이 볼게요. 다시 한번 조선주입니다. 매수가는 3만
1,000원대고요. 비중 13%입니다. 어제 상승이 강하게 나왔죠. 어제 올랐는데 매수가까지도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아마 시간 관계상 마지막 종목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이용준 의원님. 현대임스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봤을 때는 1승이 상한가고 1승은 이제 상한가라는 거는 지표를 보여준 거고 이제 거래대금 터지고 올라간 종목이 현대임스니까 현대임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조선업들이 오늘 바닥에서 지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매물대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소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하고 현대임스는 제가 오늘 브리핑 해드렸던 것처럼 그 미국 그 조선업 협력 개소식에 대한 첫 번째 수혜를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차트의 자리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거래 대금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현대임스가 1승은 어떻게 보면 이정표를 보여주는 종목이고 실제로 수요 그 매물대나 그 거래대금 터진 종목 현대임스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만약에 이 앞에 있는 매물대 120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냥 내일 월요일 날 2만 원까지도 한번 돌파하지 않을 2만 원까지도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반대로 만약에 조선업의 흐름이 월요일 약하고 이걸 돌파하지 못한다면 손절하실 게 아니라 좀 기다려 보시면 이 61선에서 지지받다가 다시 한번 횡보를 하게 되면 괜찮거든요. 횡보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2만 원까지 갈 수 있고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차이는 있겠지만 괜찮다고 생각하고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임스 어제의 강한 흐름을 확인했으니 조금 보유하면서 이 종목의 흐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시간 관계상 상담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두 분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소은 의원의 종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SK 오션플랜트 얘기해 주셨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SK그룹주로 관심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SK 오션플랜트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종목. 네, SK 이터닉스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 정말 뜨거웠던 상승이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를 해주셨고 한 주 내내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이 종목에 대한 체크해 볼 거고요. SK 오션플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정말 좋은 흐름 보였고 상승률로 치면 사실 50%, 60% 가까운 상승률 보여줬던 종목들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박소은 의원님 알려주세요. 네, 일단 SK 이터닉스부터 좀 살펴보자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 이 반방송 적중 대박 예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이때 당시에서도 제가 신재생에너지 좀 중요하게 봐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6만 원 아래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요. 자리 자체가 보게 되면은 이제 5만 원 아래. 가 이제 타점인데 6만 원 아래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종목 이제 돌파 매매가 나오면서 목요일, 금요일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게임은 지금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 8만 원 기점으로 위아래로 흔들 겁니다. 만약에 상방으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노리면서 매도세보다는 매수세에 좀 힘을 받칠 것 같고요.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돌파 매매 있는 자리가 바로 새말뚝 자리이기 때문에 새말뚝 매매가 다 유효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요.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은 일단 밑에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요. 이 거래량 차트로 보게 되면 거래량이 순차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본다고 하면 시장에서 지금 주도주가 맞고요. 시장에서 주도주가 돼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대응의 영역이겠죠. 지금부터 매수를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데이 트레이딩을 해가면서 내가 저점을 노리면서 고가에 팔고 계속 저점을 노리면서 고가에 팔고 하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계속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 목표가는 이제 또 9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 오션플랜트 좀 살펴보자면은 SK 오션플랜트는 밑에서 좀 출발을 하는 그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3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고 지금 좀 계단식으로 하락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바닥 부분에서 거래가 들어 올려주면서 바닥을 탈출하고 있어요.
근데 2만 원 기점으로 뭔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2만 원 기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2만 원 아래에서 노려보시고 그다음에 2만 원 위로 상승이 나오면은 그때는 매도하는 그런 전략인데요. 일단 목표가는 2만 5천 원. 여기 매물대가 25%나 걸쳐 있기 때문에 매물대라는 거는 지금 이 가격 2만 5천 원 부근에서 들고 있는 사람이 25%나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나면은 매물대까지는 항상 근처까지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2만 5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흐름을 미리 섹터를 통해서 짚으셨던 것 같습니다. SK 오션플랜트 그리고 SK 이터닉스까지 목표 주가 상향도 해주셨으니까요. 다음 주 흐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이용준 의원의 종목도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 주셨던 삼성 ENA부터 체크를 해보면요. 이틀 전에 주셨는데 이틀 동안 강세가 나왔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5% 이상의 상승률인데 다음 주가 더 기대됩니다. 전략 네. 챙겨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대원전선입니다. 지난달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 조정이 나올 때를 기회로 잡고 소개를 해주셨고 와 40% 이상의 수익 중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될지 두 종목 알려주세요. 네. 삼성 ENA는 엊그저께 목요일 날 방송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시장이 금요일 날 급락이 나왔잖아요. 매도 사이드가 나왔는데 유일하게 올랐던 종목들이 몇 개 없는데 그중에 한 종목이 삼성 ENA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재방송 장 챙겨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하락장의 희망을 좀 보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삼성 ENA의 핵심은 유가예요. 유가이고 지금 이슈가 된 신재생 에너지 SMR 쪽인데 저는 다음 주도 흐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해요. 삼성 ENA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좀 좋기 때문에 반도체향 증설에 대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중동이 이제 원전에 대한 이슈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유가가 워낙 불규칙하고 지금 60달러까지 내려왔던 게 한 달 만에 다시 90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할 건데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풍력을 짓기 위해서도 공장을 증설해야 되는데 그것도 삼성 ENA라든지 건설주가 하기 때문에 흐름 괜찮을 거라 생각됩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고 저 또한 그런 매매를 하고 추구하는 게 오늘 공략하면 내일 올라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빠른 대응이 되는 거죠. 3일 이내는 올라가야 되고 만약 못 올라가고 판단이 잘못된다면 매도나 손절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드물기 때문에 찾기도 어렵습니다. 삼성 ENA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목표가는 5만 5천 원이니까 거기까지는 도전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대원전선 이야기도 해드릴 텐데 대원전선도 제가 6월 달에 말씀드려가지고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40%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전선주도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제가 딱 대원전선만 픽했던 이유는 흐름이 가장 좋았고 대장주고 또 상한가도 한번 들어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어차피 지금 지수 내려가고 반도체들 힘들고 있지만 가야 할 길은 2028년까지는 상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실적 발표가 잘 나오고 있잖아요. 실적이 발표가 나오고 있지만 국내의 특수적인 상황으로 반도체 안 좋은 거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원전선은 목표가 이미 달성했지만 목표가를 16,000원 정도까지 상향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대원전선까지 목표 주가까지 세워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챙길 수 있을지 두 분에게 관심주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수훈 의원님, 네네.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방송 초입에 이 조선 관련된 섹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태광입니다. 이 태광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용 이 피팅 전문 기업으로서 이 조선이라든지 해양 플랜트, 뭐 LNG 그리고 석유화학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배관 연결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표적인 피팅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지금 들어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바닥 부분에서 저점을 찍어주고 돌아 올라가고 있고요. 원전, 인프라, 이런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모멘텀이 분명히 있을 뿐더러 중동 플랜트 투자에 대한 확대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시총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래 하면은 1조가 넘었었던 종목인데 지금 6천억 정도 되고요.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종목이든지 다 상승이 나오면서 하락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앞서 이제 종목 상담도 물론 마찬가지였지만은 종목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근데 이제 하락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추세가 하락 부분이었었는데 하락 부분에서 여기 원래 밸류로 온다고 하면요. 저가 밸류로 이제 충분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가 2만 원을 찍어주면서 돌아 올라가서 20선을 안착하고 있습니다. 20선이 노란색 선인데요. 이 노란색 선을 안착을 하면서 CCI 지표 같은 경우도 지금 과매수 구간으로 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승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31,000원 드리고요. 손절가는 2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 집중해서 얘기해 주신 이유가 있네요. 태광 종목 소개해 주셨고 다음 주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용준 의원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저는 조선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둘 다 하는 회사를 한번 소개시켜 줄 거니까 조선주가 올라도 이 종목 오를 것 같고 신재생이 올라도 오를 것 같다 생각됩니다. SK 오션 플랜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 자체의 좀 내역을 좀 살펴보면 조선과 신재생 사업을 둘 다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지금 조선도 좀 뜨겁고 신재생도 뜨겁잖아요. 공통적인 교집합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를 보면 SK 오션 플랜트 자체는 220조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본격화를 한다는 수혜를 받고 있다. 기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 MRO죠. MRO 시장을 이미 진입해 있고 이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유지도 하고 보수도 하고 제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조선업에도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상 풍력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이 회사 자체 기업 개요를 보면 해상 풍력 기대 감 속에 거래량이 바닥에서 급증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고 그리고 해상 풍력 그 건물이나 이런 구조를 만들 때 하부 고주물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회사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해상 풍력의 신재생 그리고 조선업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 둘 다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거 보면 현대힘스 차트랑 거의 똑같아요.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터지면서 윗꼬리 양봉이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즉 말씀드리면 지수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역배열인데 역배열에서 올라가는 낙폭과대의 핵심 종목들이 지금 조선과 신재생이기 때문에 SK 오션 플랜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월요일 날 공략하시게 된다면 시초가 공략하시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이 22,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과 신재생 에너지 모멘텀을 둘 다 받을 수 있는 SK 오션 플랜트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분의 종목요 정리해보고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어 가는데요. 정말 짧죠. 그래서 두 분과의 시간을 저희가 따로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전략은 어떤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박수훈 의원님 어떤 시간 준비해 주셨어요? 네, 일단 저희 방송은 이제 종목 상담 위주로 흘러가는데요. 잠시 후에 무료 방송에는 여러분들한테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종목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무료 방송 시청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울랜드에서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하루에도 데이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감사 후기를 9,000개가 넘는 이제 후기가 달성을 돼 있었는데 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 지금 이 TV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이 내가 전업 투자자의 꿈을 키우거나 내가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은데 전문가를 통해서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잠시 후에 무료 방송에서 소울랜드로 한번 참가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후 1시에 준비되어 있고요. 박수훈 의원뿐만 아니라 이용준 의원과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인가요? 저는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월요일 날 급등 나올 종목과 지금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많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텐데 저는 종가 베팅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업을 하시면서 오후에 10분만 투자해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추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음 주에 올라갈 종목으로는 현대힘스,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힘스 우선 보고 있으니까 현대힘스의 대응 방안 궁금하신 분 오시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지금 흐름이 아주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빠지기 때문이죠. 제가 이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수급과 미국의 동향, 지수에 대한 부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참 시장이 쉽지 않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루하루 달라지는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두 분과의 무료 공개 방송 준비했으니까요. 이 방송 끝나고 오후 1시에 함께 하시면서 고민도 나눠보시고 시장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박소은 의원과 이용준 의원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